네, 안녕하십니까. 스위스포트 코리아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근배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라는 회사와 주요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항공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얼마나 많은 기관과 기업이 상주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항공기가 착륙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륙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 즉 램프, 화물,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조업사입니다. 회사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다국적 외국계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세계 제1의 지상 조업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히 스위스포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스위스포트 인터내셔널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전 세계 47개국 300여 개 공항에 위치하여 지상 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약 6만 4천 명이고요. 저희가 한 해 동안 핸들링하는 승객의 수는 약 2억 6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410만여 대의 항공기와 460만여 톤의 화물을 매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포트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항공사는 약 850여 개 항공사고요. 저희는 그들에게 최상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위스포트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2001년 글로브 그라운드 코리아라는 회사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루프트한자의 지상조업과 여객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화물터미널 운영 허가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에는 스위스포트 인터내셔널과의 합작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며 스위스포트 코리아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에미레이트 항공, 필리핀 항공, 델타 항공, 카타르 항공 등 수많은 외국계 항공사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주로 외국계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항공사들 외에도 비에젯 항공이라든지 하와이안 항공 등과도 최근 들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 다른 외국계 항공사들과도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현재 약 820여 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해 동안 핸들링하는 승객의 수는 230여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약 12,000여 대의 항공기와 13만여 톤의 항공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스위스포트 인터내셔널 전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큰 비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스포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의 주요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포트 코리아의 주요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램프 서비스, 두 번째, 화물 서비스, 세 번째, 여객 서비스입니다. 그럼 먼저 램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램프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는 LED 조명 같은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불빛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램프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가 위치하는 계류장 또는 주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업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했을 때 정확한 위치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항공기를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를 이용해 견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램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항공기가 제자리에 위치하면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동해서 항공기를 빠져나가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운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항공기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동을 시키고 만약에 텅텅 이제 비어있고 정리가 된 항공기에는 새로운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겠죠. 이렇게 컨테이너를 장비를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들을 하는 컨테이너 승하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가시면 작은 짐들은 본인이 직접 타고 기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동을 하시지만 부피가 큰 수화물들은 위탁 수화물이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수화물들의 바코드를 확인을 하고 분류를 하고 운반을 하는 작업들 역시 램프에서 담당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이 외에 항공기에 전기를 공급을 한다든지 또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항공기 표면에 결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막기 위한 항공기 재방비 작업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항공기가 이륙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항공기를 뒤로 밀어주는 푸시백 작업을 끝으로 램프 서비스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램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항공기 바로 옆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 항공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램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한 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제대로 한 명분의 일을 다 해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 일을 대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이나 강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근무 스케줄 중에 이제 스케줄 근무라는 게 있는데, 평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를 하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그런 근무 스케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기는 24시간 365일을 뜨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 쉬는 날이 화요일과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목요일과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항공기 스케줄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달라지고요. 근무 시간 역시 오전에 근무를 할 때도 있지만 오후에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야간에 출근을 해서 밤을 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램프 서비스는 스케줄 근무가 가능하신 분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최소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가장 작은 장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형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대형 면허가 있어야지만 보다 많은 장비들을 다루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수출, 수입하는 화물들이 수속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그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저희 회사 창고 앞에 5톤 트럭 등을 이용해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 직원들은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 화물들을 트럭에서 내리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화물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검수 작업에서는 엑스레이 같은 투과 장비를 통해서 검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서류 작업, 그리고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화물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항공기에 이 화물들을 싣기 위해서 규격화된 틀에 맞춰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 작업이 빌드업 작업입니다. 규격화된 틀 안에 화물들을 쌓고 그리고 비닐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네트를 쳐서 그물을 쳐서 화물을 항공기에 실을 수 있도록 규격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정된 위치에 갖다 놓음으로써 수출하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년의 작업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항공기에서 이제 수입하는 내려오는 화물들이 있을 때는요, 이미 항공기에서 내려올 때 화물들이 포장이 된 상태겠죠. 이 포장된 화물을 다시 해체를 하는 이른바 블랙다운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거꾸로 다시 엑스레이 검사 등의 화물 검수를 거쳐서 지게차로 스위스포트 코리아 창고 앞에 위치한 그 트럭에 싣는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큰 틀로 업무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화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항공 화물에 대해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화물을 이동하고 옮기는 작업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화물이 어떤 종류가 몇 개가 있고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좀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진 분이시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줄 근무가 가능하신 분 당연히 화물기도
일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24시간 뜨고 내리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도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게차 운전 자격을 보유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나 업무에 따라서 반드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근무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업무 영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꼭 자격증을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객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여객 서비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신다면 승객 탑승 수속 업무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운터에서 이제 저희를 맞이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탑승 수속 업무인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카운터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경우, 뭐 휠체어를 이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에 거기에 응대를 하는 서비스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승객들의 명단을 취합해서 탑승 수속 신고를 하는 별도의 전선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행기의 항공기의 무게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그런 업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VIP가 탑승한 경우에는 관련 의전 업무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항공사를 대신해서 또 근무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항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에 승객들의 수화물이 분실이 된 경우에 관련 항공사 규정에 맞춰서 분실 수화물을 어떻게 보상할지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객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 업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무에 평소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더욱 좋고요.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줄 업무가 가능한 부분은 이번 여객 서비스 부분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특히 저희는 다른 곳과 다르게 외국계 항공사와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특히 회화가 능통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제2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이면 더더욱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스포트 코리아라는 회사와 그 속의 직무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항공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위스포트 코리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